자, 이렇게 하는 거야. 원점에서 곡선 y는 x4승 플러스 12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자, 봐봐. x4승 플러스 12 그래프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기 원점이 밖에 있는 거야. 곡선 밖에. 왜냐면 여기에다가 0,0 넣으면 성립을 안 하거든. 그쵸? 그러면 이 접선을 그리면은 보통 2개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쌤, 우리는 이 곡선 모양을 모르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곡선 대충 하나 그려요. 그 다음 곡선 밖에 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하나, 뭐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뭐 세팅해야 돼요? 접점하고 접선. 그래, 잘 기억하고 있잖아. 자, 미분해놓고 자, 접점 갑시다. T, 그죠? 그리고 아시죠? 요 T 찾으면 자연스럽게 2개 나오는 거 갑시다. 자, 접선. 자, 이 점 지나는 선. 이젠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내가 믿고, 여기 기울기는 미분 계수, 그죠? t를 였다가 넣은 거.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요. 그렇죠? 문제에서 준 점을 지나요. 그래서 0,0을 xy에 대입하면 접점 t의 좌표를 찾는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우신 거죠. 4t 3승 곱하기 마이너스 t. 그럼 이만큼이 마이너스 3t 4승인데 넘어가면 3t 4승이 돼. 그래서 t 4승이 4. 자, 얘도 4제곱근 찾는 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4제곱해서 4 되는 건 여러분 루트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뭐 얘가 루트 2컴마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2컴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y좌표 찾으려면 루트 2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근데 t4승이 4였으니까 이게 4겠지, 그지? 16.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도 16이에요. 그럼 이게 y좌표 값은 같은 점이니까 이렇게 같은 라인상에 있는 거거든. y값 16인 곳. 그러면 거리를 구할 때는 x값의 차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2루트 2. 가운데가 0이고 루트 2, 루트 2 이런 느낌으로. 정답 2루트 2. 되시죠? 쌤, 근데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하지, 내가 곡선을 세팅을 잘 못해가지고 뭐 곡선을 뭐 이렇게 그리고 원 밖의 점을 이렇게 세팅했으면 못 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고 접점 좌표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점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냥 세로 그려요. 세로. 여기 2개 아니야. 그럼 거리 2루트 25. 됐죠? 오케이. 아직 곡선을 그리실 줄 모르니까. 자, 넘겨서 68쪽에 22번 봅시다. 이번에는 어디서 그리는 거예요? 3,2에서 그리는 거지. 맞아, 얘들아? 이 과정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무시하고 한번 해봐요. 접점, 접선, 그다음 마지막에 3,2 대입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건이 맞춘 거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 자, 접점 잡으셨을 테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접선 쓰셨을 테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t, t제곱 마이너스 2t를 지나게 얘들아, 제발. 뭐? 내가 지금 뭐라 그랬니? 제발? 제발이란다, 내가. t, t제곱 마이너스 2t를 지나고, 여기 기울기. 여기다 t 넣은 거.
2t-2. 자, 이제 여기 x, y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요? 굿! 여기 3 넣고 여기 2 넣어서 t 구해. 다 풀고 우리가 찾은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까지 보자고. 자, 여기다 3 넣고 2 넣을 거야. 그러면 6t-2t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2t예요. 자, 뒤에 이어 잡으면 희한하게 이렇게 중간 차수가 좀 지워지는. 자, 이만큼이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왼쪽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여기 6t를 또 왼쪽으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6도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2랑 더해져서 8. 그럼 인수분해가 t-2에 t-4가 되지. 그럼 t 값은 뭐? 2랑 4. 굿. 그럼 접점 좌표가 두 개가 나온 거야. 하나는 2컴마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는 4컴마로 시작하는 거지. 2 넣어주면은 4-4니까 0. 그 다음에 4 넣어주면은 16-8이니까 8.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보자. 잘 봐. 여러분, 이 2차 함수 기깔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자기가 x로 묶어서 x-2라는 이제 인수가 도출이 바로 되시는 분들은 0과 2를 x 절편으로 가는 2차 함수를 그리시면 되고요. 0과 2를 절편으로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또? 2차 함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가운데 축이 1이겠지. 맞죠? 저번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축도 바로 보여야 되고 최소값도 그냥 여기다 1을 넣어버리는 거야. 선조 기억나니? 요거 제가 저번 시간 좀 강조했어요. 그쵸? 우리가 고1 땐 연습을 못했으니까. 1,-1이 꼭지점이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2는 이제 이 정도. 그쵸? 자, 그리고 2차 함수. 자, 요새는 함수를 도형처럼 느끼는 게 트렌드거든요. 자, 보세요. 2차 함수는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기억나요? 세 칸, 9칸. 그렇지. 자, 이 느낌을 잘 살리는 거야. 자,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여기 3에 찍혀.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가지고.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3,2에서 접선을 그리는 거야. 근데 접점 좌표가 뭐랑 뭐 나왔어? 2,0이랑 4,8 나왔지. 4,8이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접선, 여기서의 접선이 이 3,2에서 만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어렵죠. 3,2에서 접선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근데 니네들이 열심히 찾은 4,8이랑 2,0이 이런 뜻이라고. 되겠어? 자, 이런 문제들은 디테일하게도 풀어보는 거야. 왜냐면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잖아. 오케이. 자, 두 접점의 좌표 2,0, 4,8. 그 다음에 두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럼 지금부터는 니네들이 곡선이나 접선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접점 두 개랑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원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삼각형이 요래 그려지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도 친절해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하나가 x축 위에 붙어 있어. 그럼 밑변 길이 2로 보면 되지. 그죠? 높이는. 굿. 문제 끝. 자, 여러분. 쉽지만 기초를 다지기에 정말 좋은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단련한 대로 풀어보시고 도식화까지.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려가시고 지금 그리기 귀찮은 분들은
꼭 집에서 푸실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25번 가자. 근데 이제 유형 43번도 제가 위에다가 중요한 문장들은 다 적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25번 안 풀었지? 23번을 한 것 같다, 그치? 자, 요 그림 빼고 지울게요. 그림 그리고 계셨던 분들은 그려놓으시고. 자, 보세요.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은, 여러분 이 모양도 모르고 이 모양도 모르죠? 뭐 요거야 대충 알지만, 공통 접선 갖는 그림은 그냥 항상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서 스무스하게 만나는 거야.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놓으면 t를 2차 함수에 넣어도 3차 함수에 넣어도 함수 값이 같아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t 넣은 거 여기 t 넣은 게 같아야 된다 해서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t를 이 함수에 넣어서 미분계수를 찾아도 t를 이 함수에 넣어서 미분계수를 찾아도 둘이 기울기가 같겠죠? 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무슨 가간법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지? 이 2번 식을 A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얘를 위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자, 갑니다. 밑에 걸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2t를 넘기겠지?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A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자, 계산 갈게요. 이렇게 하면 3t 3승인데 t 3승을 넘길 거야. 2t 3승 이 정도는 하자.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제곱인데 t제곱이랑 더해질 거야.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t인데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4t랑 지워질 거라서 안 써요. 그럼 플러스 3만 남죠. 보통 상수항의 약수로 조립제법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그쵸? 그럼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써놓고 혹시 0을 안 써서 조립제법을 못 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씁니다.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리면 얘 근처리 잘하고 얘는 목 2차, 1차 상수. 자, 여기서 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근이 있는지부터 한번 조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근이 없어요. 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되시겠어요? 오케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 구하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뭐. 알겠죠? 여러분, 이 두 문장 좀 잊지 말아보세요. FT는 GT. 또, 기울기도 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9쪽, 70쪽에 개념 29, 30은 이제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기울기 0 되는 곳 찾는 게 로레 정리고, 지호 아주 적절하게 왔다. 잘했어. 우리 리뷰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곳 찾는 게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배우셨죠? 요거 사실 외울 필요 없지. 알지? 평균 변화율 조사하는 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71쪽에 질문은 7번이 나왔는데 우리 2번, 6번, 7번을 풀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2번. 겁나 어려워 보이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세 줄이나 되죠? 자, 족밥이니까 여기다가 밑줄 가봐요.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가 2다. 밑줄 걷어요? 그래. 밑줄 걷죠? 야, 이런 얘기야.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2야. 이런 얘기라고 그냥. F'2가 0이야. 이런 뜻이야. 알겠어? 미분해. 여기다 2를 넣어요. 얘가 0이에요. 됐죠? 만약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가 2일 때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F'2는 양 끝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아시겠죠? 자, 6번은 닫힌 구간 AB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의 개수를 M, AC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의 개수를 N. 자, 얘부터 하자. A부터 C까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곳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됐죠? 자, 지우고 A부터 B까지 기울기가 0인 곳 한 군데, 두 군데. 그래서 문제는 답이 5고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어디야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지.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만약 F'3이 0이라면 X값이 3인 곳이 어디 있는데 여기서 fx가 이렇게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기울기가 0이라는 건 F'3이 0이라는 건 3에서 기울기가 0 되거나 기울기가 0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어요? 이게 오늘 배울 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7번. 다음은 함수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이 0이면 fx는 상수함수이다 라는 증명 과정이래.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뭐하러 이해하니? 가나다만 맞추면 돼. 가자.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f'C가 뭐 이런 C가 있대. 근데 보통 C는 양 끝점 제외하고 이제 열린 구간 말고 닫힌 구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잠깐만 AX라고 써야 되는데요. 됐나요? 쓰셨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f'C가 0이라 그랬어. 그럼 어디가 0이니? 해봐. f'C가 0이라 그랬어. 그럼 어디가 0이야? 여기가 0이야. 맞아요? 분수가 0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야, 둘 중 하나 아니야. 잘 생각해봐. 왜 둘 중 하나야? 그렇게 1등에서 극한을 열심히 배워놓고 왜 둘 중 하나야? 답을 얘기해버렸네. 분수가 0 되려면 누가 0이야? 분자가 0이야. 그래, 얘가 0이야. 알겠지? 분모 0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그치? 0분의 0 꼴이면 운 좋게 수렴하지만. 그래서 여기 FA예요.
그래서 뭐 얘는 상수함수다 라는 게 뭐 증명이 되나 봐. 됐나요? 잘 하셨어. 자, 여러분 이제 72쪽, 73쪽은 숙제는 아니었는데 우리 조금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좀 같이 해보면 14번 하려고 그랬는데 맞췄네. 야도 잘한다. 넘깁시다. 74쪽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한번 해보자. 자, 개념 31번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야.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정의인지 한번 봅시다. 자, 증가함수는요. 내가 왼쪽에 있는 x1이랑 오른쪽에 있는 x2를 잡으면 어느 곳에서든 여기를 잡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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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1에서의 함수값 fx1보다 오른쪽에서의 함수값 fx2가 항상 더 큽니다. 여길 비교하든 여길 비교하든 여길 비교하든 여길 비교하든 그냥 증가한다라는 현상에 대한 정의야. 정의. 감소하면요. 왼쪽에 있는 x1이랑 오른쪽에 있는 x2에 대해서 fx1이랑 fx2 중에서 누가 커요? f는 y 값이니까 높낮이를 따져야 되지. 누가 커요? 부동호가 바뀐다 뭐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그럼 판단 방법은 뭐냐? 아직은 그림밖에 없어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해보세요. (5, 6, 7, 8번은) 여러분 7번 빼고 당연히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 그려서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8번을 못 그리는데 아직도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림 그리는 영상을 안 보셨으면 반성하시고 오늘 꼭 보세요. 내일이든. 우리 오늘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봐. 월요일은 학원 방학이잖아. 꼭 공부하고 와라. 걱정돼 죽겠다. 일주일이나 쉬니까. 자, 그림 보이실 거고 1번은 fx는 a, b에서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a부터 b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감소하고 있네? 자, c부터 e까지 증가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증가하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2부터 f까지 증가하냐고 물어봤어. 2부터 f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감소하지 않니?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자, FH에서 감소하냐라고 물어봤어요. FH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거든요. 감소했다가 증가하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감소했다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중간에 어딘가에 이렇게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있어. 얘들아, F'G는 0 이해되니? 이해되죠? F'G는 0. G에서의 미분계수는 0, 그치? 써놔. 자, 그래서 동그라미 x, x야.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좀 더 해보세요. 자, 5번 그래프는 y는 2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0부터 무한까지 증가하니 감소하니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줄 아시잖아요. 0,0이 꼭지점이고 조금 날카로운 2차 함수. 그럼 0부터 무한까지 이 오른쪽 부분 증가하죠? 됐죠? 근데 이제 서술하자면 0 무한인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이런 대소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즉 x1이 여기고 x2가 여기일 때 fx1보다는 fx2가 크니까 증가, 뭐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서술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죠. 자, 축 찾아서 그려도 되고요, 절편 찾아서 그려도 돼요. 근데 증가와 감소를 담당하는 건 아무래도 축이니까 축을 찾아서 그려볼게요. 자, 축 몇? 몇이야? 굿! 이거 못 찾으면 이제 안 되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축이 x는 2고 이참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2까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본 거죠? 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세요, 아직. 근데 어쨌든 정역 자체가 모든 실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음수 전체, 양수 전체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한 마이너스 3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0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뭐니? 사실 양수 쪽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안 넣어도 되죠. 여기에다 점점 큰 양수를 넣으면 함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증가. 음수도 이렇게 작은 음수 넣었을 때는 엄청 작은데, 이게 조금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얘들이 점점 커져요. 그죠? 증가예요, 증가. 참고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참고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증가해 오다가 여기 잠깐 길게 0 되고 다시 이렇게 봐요. 더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너무 구리지 그림이. 여기서 미분계수 몇이라고? 여기서 미분계수 몇이라고? 0.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인데 얘들아, 아 진짜 안 돼. 진짜 이제는 안 돼. 뭐 어쩔 수가 없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리는 거야. 그린 거 나 보여줘요. 오늘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안 되면 강의 보자 이거. 괜찮아. 굿. 빨리 그려줘. 상훈아 고맙다. 그리고 니네들 이거 들으면 또 알아. 근데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반만 그렸네. 잘했어. 그래. 어차피 오른쪽만 그리는 건가? 그래. 이제 보자. 유리 잘 보고. 야,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이제 x에다가 x 플러스 1 넣으면 그래프 1만큼 당겨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여기 잡아놓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x값이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 한 번 더 강의 영상 보내놓을 테니까 유리무리하면서 못 그리는 사람들 다시 봐.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무한까지 여기서부터 쭉 오른쪽을 보란 얘기니까 감소.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오늘의 메인은 개념 32번,
3번이에요. 자, 일단 개념 32번으로 가봅시다. 75쪽.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배우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잘 들으세요. 증가와 감소의 판정은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못 그리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까 x3승 같은 건 우리가 못 그리니까 대충 추론해 본 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여기 봐. 증가함수가 있어. 뭐 이런 증가함수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야? 양수죠. 맞죠? 감소하는 친구, 아니, 여기서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다 어때요? 양수죠. 그래서 증가하는 친구들은 도함수 값이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양수야. 되세요? 되세요? 자, 감소하는 친구들은요. 감소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도,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예요? 음수예요.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 값이 양수면 증가야. 도함수 값이 음수면 감소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봐봐. 아까 푼 fx는 x3승이에요. 이거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지. 전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 맞아? 맞아. 왜냐면 얘랑 같은 함수값이 없어. 그치? 지금 의심되는 곳은 사실 여기밖에 없잖아. 얘랑 같은 함수값이 없어. 살짝 왼쪽에서 음수일 거고 살짝 오른쪽에서는 양수일 거거든. 그치? 근데 미분해 볼게. 야, 유라 이거 잘 봐.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 양수야? 양수 맞는데 이거 0 될 때도 있지 않아? 언제 0이야 이거?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기울기 0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밑에 받침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기울기가 항상 양수여서 증가하는 그래프도 있지만 저렇게 기울기가 잠깐 0이어도 뭐 다시 증가하면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만 증가하는 함수 맞잖아. 밑에 받침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세요? 근데 받침이 없죠? 자, 이게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으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왜 받침이 붙으면 안 되는지는 내가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잘 봐봐. fx가 증가해 오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됐어. 계속 f'x가 양수다가 f'x가 이렇게 0이 되는 순간이 왔어. fx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알겠어요? 근데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fx가 증가 상태에 돌입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fx는 전 구간에 걸쳐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증가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밑에 받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받침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저렇게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얘는 운 좋았지. 기울기 잠깐 0 됐지만 다시 올라갔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니들이 배우는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함수 있어요? 없어. 왜 없냐면 니들이 배우는 건 다항함수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중에 이런 모양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밑에 받침을 넣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이 밑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안 써놨나? 안 써놨을 리가 없는데? 여기 있다. 자, 여기다가 별표 치는 거야, 얘들아. 실제로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인 이론보다 참고가 더 중요한. 자, 방금 배운 문장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점에서 도함수를 조사를 했는데 미분계수를 조사를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를 했는데 양수면 원래 함수 fx는 증가한다. 이걸 배웠단 말이야. 그쵸? 제가 가정과 결론을 바꿔볼게요. 자, fx가 증가하면 fx가 증가 함수이면 이렇게도 나와. 증가하면 모든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겠지. 그렇죠? 자, 얘는 받침이 붙어도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또 설명해 볼게. 지금 얘는 가정이 뭐야? 증가가 가정이지. 그러면 개념 31번에 위배되는 순간은 한 군데도 없는 fx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봐.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왔어. 자, 이렇게 왔어. 오케이? 근데 증가하면의 가정이었잖아. fx는 증가한다라는 게 가정이잖아. 얘는 증가해야 되잖아. 그럼 얘랑 같은 함수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른쪽 순간부터는 바로 함수값이 더 올라가야 돼.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라고.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다 받침을 붙여야 돼요. 감소도 마찬가지. 자, 여기다 별표 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이걸로 풉니다. 알겠어요? 감소가 가정이거나 증가가 가정이면 감소가 가정이거나 증가가 가정이면 감소나 증가가 가정이면 기울기가 0돼도 괜찮다고. 알겠어요? 증가나 감소가 가정이면 도함수가 0이어도 괜찮다고요. 됐죠?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내가 많이 오버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래. 중요해 보이니? 그래. 자, 9번 하나만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9번 위에 잠깐만. 그럼 얘들아, 앞으로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역전되는 순간은 도함수가 잠깐 0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동식을 풀지 않아요. 부동식을 풀지 않고요. 방정식을 풉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호를 조사하는데요. 부호를 표로 조사하는 거야. 자, 이 표 밑에다가 써놔. f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표입니다 해서 증감표라고 불러요. 증감표. 이거 다시 좀 크게 적어줄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그리셔야 돼요. 알겠지? 자, 오늘만 연습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린 증감표 안 그리고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10번 봅시다. 10번 풀고 쉴게요. 지우 뭐하니? 여기 봐야지. 자,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조사할 거야.
맨 처음에 뭐 하는 거냐면 앞으로 맨날 이 짓을 할 거라서 지금부터 익숙해질 거야. 앞으로 맨날 이 짓을 할 거야. 맨 처음에 뭐 하냐면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 알겠어요? 앞에서는 롤의 정리라고 불렀던 거. 그럼 x제곱이 몇이야? 2지? 그럼 x값은 몇이야, 지호야? 여기 봐야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조사한 x값을 기준으로 표를 씁니다. 자, 요렇게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곳, 마이너스 루트 2인 곳, 사이 루트 2인 곳, 루트 2보다 큰 곳.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해. 근데 봐봐. 여기선 0이야. 아니, 왜냐면 조사를 해놨잖아. 여기서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넣으면 0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 도함수는 양수야, 음수야? 를 알려면 그냥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보면 돼요. 양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사이에선 얘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0 같은 거 넣어보면 돼요. 음수지.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됐죠? 자, 그 다음 루트 2보다 큰 거 넣어보면 돼. 뭐 2나 3 같은 거. 그럼 요거 양수죠? 양수, 증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잘 들으세요. 얘를 그려요. 이거는 도함수를 그린 거야, 얘들아. 알겠지? 도함수를 그린 거야. 자,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일 거 아니야? 함수가 0 되는 곳 찾은 거니까. 방정식의 그는 함수의 x절편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여기선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다시. 음수. 자,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왜냐면 지금까지 도함수를 다 기울기로 봤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내가 도함수를 그려놓은 거잖아. 그렇지. 자, 이걸 음수로 대답했다라는 건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잘했어. 자, 여기서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함수 값을 보는 거야. 얘들아, 원래 잘했던 거야. 원래 잘했던 거야. 함수 값을 보는 거야.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고. 이건 도함수를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fx를 그려놓은 게 아니야. fx를 그려놨으면 여기서 도함수 값이 기울기지. 근데 지금 내가 f'x를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연습하십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유형 2개 정도가 공짜예요. 됐어요? 자, 쉬고 올게요. 자, 집에서 지금 10번, 11번, 12번이 3차, 3차, 4차잖아. 그러니까 원래 못 그리는 함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서 저 3개를 복습하시는 거예요. 9번은 사실 여러분 증간표 없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11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순서는 기억을 해야 돼. 0 되는 곳 먼저 찾아. 누가? 도함수가. 알겠죠? 자,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잘 봐. 풀면 x값이 2개가 나와. 그쵸? 그러면 1, 3일 기준으로 표를 작성을 하는 거야. 점점점 1, 점점점 3, 점점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조사. 1, 3에선 당연히 0이고
우리가 0되게 찾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도함수 방정식을 푸시다 보면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든 마이너스로 나눠서 최고차의 계수를 양수로 바꿔서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요따 넣어야 돼.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숫자 중에 제일 만만한 거 넣으셔서 부호 판단을 하면 돼요.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 음수잖아요. 1과 3 사이에 있는 2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양수가 돼요. 그 다음 4 같은 거 넣으면 음수인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무슨 소를 하는 거야? 감소, 증가, 감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지워. 여기 봐야지. 야, 그게 대놓고 자면 어떡해. 내가 앞에 수업하고 있는데. 야,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렇게 엎드려 자는 학생은 없어, 지호야. 졸 수는 있어. 그럼 내가 이해해. 조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 니네들도 인생 피곤한데. 나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답 써야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그랬잖아. 또 여기서 감소잖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 3에서 증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10번이랑 다르게 이 함수를 좀 그려볼 건데 잘 봐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 1인 곳이고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이 3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F1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6이거든. 그 다음에 F3 한번 구해볼게. 마이너스 12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 여기 있는 54랑 지워지거든. 그럼 실제로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인 곳에서 마이너스 16, 3인 곳에서 마이너스 12, 인 거잖아요. 감소해 오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거든요.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3차 함수예요. 이상하게 생겼죠. 오늘 요거 정리할 겁니다. 같이. 알겠죠? 자, 다음 한 개 더 연습하자 그랬지. 얘들아,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호야,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절편 기준으로 도함수를 그리는 거야. 절편 기준으로 도함수를 그리는 거야. 절편 여기 찾아놨잖아요. 1, 3.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묶여서 x-1에 x-3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하나 그려요. 사원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봐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죠. 0인 곳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잘라 그립니다. 도함수가 0인 곳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잘라 그리는 거야. 유라, 좀 주면 안 돼? 자, 여기서 도함수 양수야, 음수야, 지금? 그렇지. 이번엔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니까. 얘는 양수. 여기는 음수.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거든.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괜찮아? 이게 3차 함수야. 오케이. 자, 12번 해보세요. 요렇게 냅둘게. 보면서 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자, 보세요. 자, 순서 기억해야 돼. 맨 첫 순서는 당연히 기억해야지. 자,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을 거야. 4로 나눠도 되고 4x로 묶어도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끝까지 되죠. 이게 진짜 예쁜 4차 함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2랑 이렇게 3개 나와서 증가표를 점점점 마이너스 2 점점점 0 점점점 2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그리고 도함수 부호조사를 해. 간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넣으면, 즉 마이너스 3 같은 걸 넣으면 얘가 81, 72 플러스 2 해서 양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음수,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는 1 넣어주면 조졌다. 도함수에 넣어야지. 자, 여기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음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양수, 1 넣어주면 음수, 3 넣어주면 양수. 아시겠어요?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되겠죠? 자, 답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또 0부터 2까지 감소,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 다음에 2부터 끝까지 증가. 그리고 이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인 도함수를 그려서 하는 건 못해요. 왜냐면 니들은 이 함수를 그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야. 자,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랑 0이랑 2를 넣어서 이런 특이점들의 함수값을 확인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f-2를 구해볼게. 잘 봐야 돼. 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승이니까 16이고 4, 8에 32. 그래서 마이너스 14야. 0 넣으면 2고. 그치? 그 다음에 2를 넣을 건데 얘들아 있잖아. 얘는 얘랑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이게? 지금 fx 보면 짝수차항밖에 없지. 그럼 저기 음수 넣든 양수 넣든 값이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f-2랑 f2가 같아. 저렇게 짝수차항만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y축 대칭함수. 됐어? 그럼 봐봐.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함수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예상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곳, 여기가 2인 곳, 그 다음에 여기 뭐 y값이 2인 곳,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4인 곳. 여러분 3차 함수, 4차 함수는 지금 그래프를 대충 그리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증가율이 엄청난 애들이야. 그래서 보통 y 스케일이 되게 크거든요. 얘를 살짝 축소해서 그리시는 게 좀 잘 보여요. 지금 제가 두 칸을 x는 이렇게 잡았는데 두 칸을 y는 이렇게 잡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감소해 오다가 마이너스 14에서 한번 걸리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 증가하다가 0에서 2에 한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소해 오다가 2에서 마이너스 14에 한번 걸리는 거야. 자, 이렇게 y축 대칭 함수가 그려집니다. 이게 4차 함수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죠. 이건 제가 합니다. 14, 15번으로 할게요. 자,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밑줄. 밑줄, 지우야 밑줄. 그리고 너 오늘 저기 지우야 숙제보다도 아니 숙제 맞지? 아까 네 거 검사를 못했으니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밑에 있는 문제 풀어왔어? 아예 안 했어? 이따 잠깐 보자.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했잖아. 허리 아파. 글씨 잘 적게, 그지? 잘 적고 있니? 네가 글씨를 잘 써오면 내가 아픈 데가 다 나을 것 같아. 어때? 의사 한번 돼보지 않겠어? 글씨로 사람 고치기? 뭐라는 거야? 밑줄 걷죠? 자, 밑에다 쓰세요. 자, 이렇게. 도함수 양수로 만들면 돼, 이제. 도함수가 한순간도 음수인 순간이 생기면 안 돼요. 얘들아, 왜냐면, 도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 양이야. 그럼 원래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증가, 감소, 증가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쵸? 되지? 만약에 도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겨. 그럼 음양, 양이니까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감증, 감증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함수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증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없게 만드는 거야. 사원아 되겠어? 이거 화이팅이다. 얘들아, 그리고 이건 진짜 복습해야 돼.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까먹기 시작하면은 진짜 따라오기 힘들어. 자, 가자. 미분. 얘를 어떻게 하라고? 0보다 크거나 같게. 문제 끝. 가볼게. 이게 몇 차 함수야? 2차네. 2차 붕 띄우면 되지 뭐. 그쵸? 근데 튕겨도 되는 거니까. 대답해봐. 중근 또는 허근. 맞아요? 얘가 중근 그림이고 얘가 허근 그림 맞죠?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직은 2차밖에 안 나와. 아직은. 뒤로 가면 이제 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가볍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셔야 돼, 이제. 이렇게. 됐죠? 이게 실수 A값의 범위였고, 여러분 밑에 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도록이니까 F'X는 음수로 만들어 오시는 거고, 13, 15번은 숙제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 76쪽은 숙제입니다. 근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론 노트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오늘은 없는 분들은 이 책은 맨 뒤에 펼치면 메모장이 3장이나 있어요.
그쵸? 자, 여기다가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 메모장, 오늘 이름 노트 없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넘어오셨어야 되는 다항함수의 상식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상식. 상식을 좀 알려드릴 거야. 자, 잘 보세요. 자, x절편으로 다항함수 그리기. 고요. 짝퉁근은 튕기고 아이씨 홀중근은 뚫는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타이틀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 적지 마세요. 타이틀만 써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적는 건 하나도 안 쓰셔도 돼. 지워야 써야 된다 이거. 너 노트 있어 없어? 이런 노트 없지? 내가 어디다 쓰라 그래서 그러면 맨 뒤 펼쳐. 메모장 3장 있어. 첫 번째 메모장에다가 써. 그래 거기. 얘들아 일단 이거 알고 좀 간지나게 쓰면 할만해요. 자 보세요. 자 그냥 칠판 보십니다. 자 일단은요. 자 우리 y는 x-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x축을 뚫을 때 이렇게 1이라는 근을 가져. 맞아? y축은 안 그릴 건데 혹시 y축 좀 그려주면 뭐 이런 거지 뭐.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지? 얘들아 근데 느껴지잖아 이제. 얘의 근 1이 x절편이다. 맞죠? 자 이건요. y는 x-1, x-2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1이랑 2 기준으로 x축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이거 안 쓰는 거야. 자 y는 x-1의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얘는 그렇지 1 기준으로 튕기죠. 그쵸? 근데 이게 중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 뭐라고 배웠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 관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잘 봐. 얘도 두 근인데 둘 다 1인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이 1이라는 곳이 두 부분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둘은 원래 한 점이죠. 맞아요? 가운데를 지우고 이 두 부분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다시 빠져나갈 때는 위로 다시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만 좀 부드럽게 그려주는 이런 원리거든요, 원래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해석도 가능해. 잘 들어. 이제 니네가 고2니까 이해할 수 있어. 이 x-1이라는 1중근은 이거 2중근. 오케이? 이건 1중근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실근이라고 할게 그냥. 여기다 1보다 작은 숫자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고 여기다 1보다 큰 숫자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1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는 있잖아. 0을 넣어도 2를 넣어도 어쨌든 제곱할 거니까 무슨 수야?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어요, 좌우에서. 그래서 이런 바운스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거 바운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들어요? 짝중근은요, 튕겨요.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좀 더 연습해 볼 거야. 좀 더. 니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분위기상 이런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길 것 같아? (1이랑) (2랑) (3을) 절편으로 가질 것 같지 않니? 그쵸? 그리고 아직 그림은 안 배우셨으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납니다. 최고창의 계속 양수인 애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버려요. 아시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얘네들이 어떤 중근이 아니라 그냥 일실근이잖아? 중근이 아니라 어떤 일실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X축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뚫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뚫는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크로스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자, 한 번 더. 자, x-1 제곱에 x-3 요거 한번 해볼게. 잘 봐. 1은 중근이잖아. 중근은 원래 두실근 취급을 해. 1, 2, 3이야. 그리고 3차 함수를 부드럽게 그리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번에는 어떤 두 개의 포인트가 합쳐져야겠어요? 요 두 개의 포인트가 합쳐져야겠지? 자, 여길 지우고 합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왼쪽 보면 아래에서 접근하지, 오른쪽 보면 아래쪽으로 나가죠. 근데 부드럽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짝중근은 튕겨요. 아시겠어요? 홀중근은요 뚫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라스트 3중근 한번 해볼게. 3중근 1이 몇 개? 그렇지, 잘한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를 합쳐야 돼? 여기 있는 세 개의 포인트를 다 합쳐야 돼요. 맞아요? 자, 잘 봐. 가운데를 이렇게 날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의 왼쪽 보면 아래에서 와서 1의 오른쪽을 보면 위로 나가지. 대신 부드럽게. 이렇게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이렇게 가요. 기울기 잠깐 0이 돼야 돼.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3x-1제곱이라서 미분 계수도 0이거든. 이해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그냥 뚫어. 이 정도만 가르쳐. 니네 고2잖아. 요 정도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스무스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스무스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니들은 이 필기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fx가 x-a라는 인수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 접근하는지 아래에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뚫어버리는 포인트가 생겨요. 알겠죠? 자, 앞으로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크로스 포인트라고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x-a의 짝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인수는 이제 x-a가 아닌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래에서 접근하는지 위에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A를 기준으로요 튕기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요.
앞으로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바운스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가 제곱이나 4승이나 6승 같은 거면 제곱이나 4승이나 6승 같은 거면 이런 바운스가 일어나요. 자, 왜냐면 4승이면 A 몇 개? 4개지. 그럼 가운데 싹 지워보면 위에서 와서 위로 가. 어차피 홀이냐 짝이냐 이거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x-a에 1을 제외한 홀수잖아? 여기에 1부터 넣으면 이게 3승, 5승, 7승 뭐 이렇게 돼. 얘가 홀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A를 근으로 갖긴 갖는데 얘는 뚫어요. 뚫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이렇게 뚫어. 그러니까 이렇게 뚫는 거랑 조금 달라요. 뚫긴 뚫어.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0 되면서 뚫어요. 아, 부드럽게 X쪽 싹 만지고 가요. 알겠죠? 자,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무스 포인트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2차 부등식을 가르치면서 요 설명을 해요. 요건 기초야. 요 기초야, 기초. 쓰세요. 자,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거. 자,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 나 이 수업은 아마 한번 했을 수도 있어.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 이거 내가 써볼 테니까 내가 수업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나한테 알려줘요. 자,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 y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3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ax 4승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4차 함수까지만 그립시다.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은요, 최고차항의 개수 a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극한 때문이에요. 나 이제 니네들 고2라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최고차항의 개수 a가 결정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극한 때문이에요. 극한. 봐봐 얘들아. 여기 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얘를 무한으로 보내버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x제곱이랑 x랑 1을 우리 어떻게 썼니? 거의 무시하지 않았어? 그치? 얘 때문에 플러스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했잖아. 이런 데가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있어. 그래도 얘는 뭐야? 플러스 무한이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하늘을 향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애들은. 자, 쓰세요. 오하. 오른쪽 하늘이란 뜻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있잖아.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이 아무리 이런 큰 숫자여도 리미트를 빵 달았을 때 어디로 가요? 음의 무한대로 가요. 그치? 한 1억 정도 넣는다 치면은 얘는 공이 16개고 얘는 뭐 1억 곱하기 100이니까 100억밖에 안 되고 100억이면 좀 커 보이려나? 하여튼. 그래서 얘는 x를 무한으로 보내버렸을 때 함수가 아래쪽 땅으로 꺼져. 그래서 얘는 5땅이에요. 아시겠어요? 5땅. 지호야 5땅. 한 3년 전에 저기 장기동 먹자골목에 5땅 비워라고 있었어. 지금 망했는데 이 쌤 친구가 하던 데야. 지금 그 친구는 카페 하고 있어요. 지호야 적어라. 적어야 된다. 자, 적었죠? 이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관계없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들은 이렇게 오른쪽 하늘을 향해요. 자,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한 번 꺾이고, 3차 함수는 두 번 꺾이고, 4차 함수는 세 번 꺾여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먼저 듣고 그릴까 얘들아?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다 끝이 오른쪽 땅이에요. 자,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한 번 꺾이고, 왜냐면 기울기 0 되는 곳이 한 군데일 테니까, 미분하면 1차 함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두 번 꺾여서 땅으로, 얘는 세 번 꺾여서 땅으로.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고요. 나중에 7차, 8차, 9차, 10차까지 그리려면은 처음에 시작이 어딘지가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 짝수차 함수들한테만 시작과 끝이 같다, 이 정도까지 필기해 주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짝수차 함수들은 시작과 끝이 같아. 하늘로 끝나야 되면 하늘에서 시작이고, 땅에 지호야 이거 적어야 된다니까. 땅에서 시작하면 땅으로 끝나야 되면 땅에서 시작해요. 알겠죠? 잘 적어 놓으세요. 지호야 적어야 돼. 적고자. 적고 자. 진짜로. 적고 자도 돼. 적어 일단. 이거 적어야 돼. 그리고 너네 강의 영상 보면 지호야 내가 계속 너 부르는 소리밖에 안 들려. 좀 졸면 안 돼. 여러분 아직 얘네들이 왜 이렇게 꺾이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럼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개념만 배웠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능력이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쓰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개념 두 개만 배우셨지만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고 오하, 오땅 이렇게 네 개밖에 안 배웠거든, 개념? 근데 이제 이런 함수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잘 봐요. 일단 약간 족밥 느낌 봐봐.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이 10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하늘로 끝나야 되고요. 시작도 오른쪽 하늘이에요. 9번 꺾이다 보면 그래. 이게 10차 함수야. 이렇게 욕같이 10차 함수. 됐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2, 2잖아? 지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잖아요? 지워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요? 지우세요.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합쳐서 그리는 거야. 자, 1은 뚫어서 2로 가. 그 다음에 2에서는 다시 아래로 나와서 3으로 가. 그 다음 3에서는 위로 나와서 4로 가요. 그 다음 4에서는 다시 위로 가.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돼. 자, 2에서 부드럽게 바운스, 3에서 스무스, 4에서 바운스. 자, 이렇게 생긴 10차 함수야.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내가 하얀색까지만 가르쳐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들은 빨간색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좀 촌스러운 것 같아. 10개 다 써놓고 합치는 거. 그지? 자, 오늘 배운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는다를 한번 이용해 볼게. 스무스 포인트 그리기가 좀 어려워. 자, 잘 봐. 몇 차 함수야? 10차 함수.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이 헷갈리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하늘로 끝내야 된다 그랬고 짝수차항 함수들은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써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출발을 하는 거야. 자, 1은 그냥 실근이지 뚫어. 2는 무슨 근이야? 짝중근 잘한다. 그럼 바운스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3은 무슨 근이야? 홀중근. 이건 뚫어야 되는데 스무스. 자, 간다. 뚫어야 되는데 스무스. 이렇게. 그 다음 4에서 바운스가 일어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잘 들어,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우리는 10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요. 자, 양수인 곳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지. 자, 여기까지. 오늘 요거 배운 거야. 괜찮아? 75쪽 12번 다시 와. 자, 아까 12번을 우리가 어디서 끝냈냐면 표만 그리고 끝냈거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12번 미분해요. 됐죠? 그 다음에 근을 찾는 느낌보다는 그냥 인수분해를 끝내.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 더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지. 자, 축하해. 이제 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마이너스 2랑 0이랑 2가 모두 실근. 중근이 없어. 다 크로스 포인트. 자, 이게 f 프라임 x. 자, 부호 판단 가자. 일단 0인 곳 기준으로 잡아놓고 오케이? 야, 헷갈릴 거야. 집에서 꼭 다시 봐야 돼. 양 동의해요? 그러면 감증 동의하니? 갈게. 감소해. 그러다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돼야 돼. 그지? 증가해. 근데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해야 돼. 그리고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이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두 칸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감소하는 구간도 몇 칸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같은 양만큼 떨어져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래서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4차 함수는 우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과 미분이라는 과목은요, 어떤 선생한테 듣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개념 2개 있죠? 꼭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만드시면 돼요. 됐죠? 자, 오늘은 숙제를 많이 내주진 않을 거야. 복습이요. 알겠어? 이걸 마스터 하잖아? 그러면 여기 개념 33번부터 어디까지가 공짜냐면 진짜 구라 아님. 개념 41번까지가 공짜예요.
약간 그 문제 푸는 스킬들만 조금 공부하시면 되고 개념 41번까지 공짜예요. 그럼 너네 뒤에 개념 42, 43번 하면은 2단원 끝나. 알겠지? 오케이. 물론 이제 개념 2개 정도만 더 배우셔야, 개념 하나만 더 배우면 돼. 자, 숙제. 자, 지금 제가 페이지 67쪽부터 적어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형 41번부터 좀 복습을 하라는 얘기거든. 76쪽에 7번까지 풀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문제는 많진 않아요. 중간에 이제 복습해야 되고 안 풀린 문제를 좀 풀어오셔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오늘 배운 theme 2개 요거 마스터 잘 하시고, 특히 페이지 75쪽에 9, 10, 11, 12 13, 15번. 자, 얘네들 강조 좀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문제 많이 다뤄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함수들만 완벽히 그릴 줄 알아도 거의 모든 함수가 숫자만 다르고 구조는 똑같아. 지호 찍네. 오케이, 굿. 찍어. 그리고 허건, 너도 숙제 하나 줄게. 제 다함수 그래프 개형 저거 오늘 안 적은 거 저거 네가 적어줘. 알겠지? 건이 그거 해오면 건이 네가 저기 지호 개념 적어주면 내가 음료수든 뭐 저거든 하나 사줄게. 아니 내가 여기 반에다가 쏠게. 네가 적어주면. 알겠지? 그렇다고 지호도 다음 시간부터 또 일부러 안 쓰지 말고. 알겠어? 됐어 얘들아. 끝이야. 수고했어. 저희 공부 알겠지? 공부해와. 수고했어요.